세포 배양 및 분석 실험의 이제 두 번째 파트고요. 여러분들이 배양하고 정제한 프로테인 A에 대해서 여러 가지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할 겁니다. 뭐 정량도 하고, 그리고 얘들이 뭔가 물성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지금부터 시작할 겁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실험 과정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배양과 정제를 했습니다. 배양하고 세포 파쇄하고 정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그 냉동고에 모아 놓았을 텐데요. 이 프로테인 A를 만들었는데 이 프로테인 A가 어떻게 생겼는지,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잘 만들어졌는지, 만들고 정제한 다음에 뭔가 불순물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정량 SDS 페이지 젤을 내려보고, 그리고 HPLC, UPLC, 그리고 질량 분석기 등을 통해 가지고 애들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고, 엘라이자 방법을 통해서 얼마나 바인딩을 잘 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이번 세포 배양 및 분석 실험 두 번째 파트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 단백질 정량을 할 건데, 이거가 브래포드 어세이라고 이야기하는 단백질 정량법을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실험의 목적이 나오네요. 브래드포드 어세이를 통한 생산한 단백질의 양을 측정하고 단백질 정량법을 익힌다가 이번 시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단백질을 정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색법, 저희 실험실에서는 BCA라는 어세이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 외에도 로우리 어세이, 브래포드 어세이 등이 있습니다. 비색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색깔을 바꿔가지고 단백질이 양에 많으면 색깔이 좀 더 진하게 바뀌거나 아니면 연하게 바뀌거나, 보통 진하게 바뀌겠죠. 색깔을 진하게 바꾼 다음에 그 진한 정도가 단백질의 양과 대치되는, 그래서 UV를 통해 가지고 UV를 쏘아주면 흡수가 엄청나게 잘 되는 형태로, 그러니까 양이 많아지면 UV 흡수가 많아지고 단백질 양이 적으면 UV 흡수가 적어지는 방향으로 해서 단백질 양을 측정하는 걸 비색법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브래포드 어세이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번에 브래포드 어세이를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분광광도법이라고 하면 UV 등을 통해 가지고 UV 280나노미터 UV가 얼마나 흑광이 되는지, 그리고 205나노미터의 UV가 얼마나 흑광이 되는지를 통해 가지고 단백질 양을 측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겠죠. 예, 이거는 색을 바꾸지 않고 그냥 그 단백질 자체 물질을 280나노미터의 UV를 쏘아주게 되면 여러분들 그 벤젠 링이 있는 사이드 체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트립토판, 페닐알라닌, 타이로신 등 이런 애들이 280나노미터의 UV를 잘 흡수합니다. 그래서 이 흡수하는 정도에 따라서, 즉 벤젠 링이 많으면 많을수록 단백질이 많다는 얘기니까 그걸 통해서 단백질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추정하는 것들을 분광광도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지금 A205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제 펩타이드 본드, 펩타이드 본드가 우리가 CO, 키톤이랑 NH가 이렇게 연결된 게, C랑 N이 연결된 게 펩타이드 본드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 이게 펩타이드 본드가 있는데 그 펩타이드 본드들이 205나노미터의 파장을 잘 흡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펩타이드 본드가 많다는 얘기는 205나노미터를 흡수를 잘하고, 그런 다음에 그 양에 따라서 단백질의 양을 추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하는 건 이제 질량 분석법 기반으로 SRM, PRM을 나중에 간단하게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기타 방법으로는 엘라이자 나노드롭 등이 있습니다. 지금 나노드롭은 그 UV 흑광법 A280을 가장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량 분석 기반의 SRM, PRM 이 방법은, 질량 분석 기반 같은 경우는 다른 비색법이나 분광광도법은 예를 들면 단백질을 여러분이 생산한 종류 하나, 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셀 라이세이트를 콜렉션 했다 그러면 셀 라이세이트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단백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색법이나 분광광도법 같은 경우는 셀 라이세이트 같이 전체 단백질의 양을 측정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처럼 프로테인 A 하나를 생산해 가지고 정지하는 것 하나에 대해서 단백질 정량을 하는 방법이고요. 그에 비해 단백질량 분석 기반은 뭐 그것도 할 수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셀 라이세이트 안에 어떤 특정한 하나의 양을 측정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질량 분석 기반의 정량법이 조금 더 스피시픽한 거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비색법이나 분광광도법 같은 경우는 전체, 그러니까 뭐 에펜 튜브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 전체의 양을 뭐 이게 뭐 하나로 퓨리파이 된 거든 아니면 셀 라이세이트처럼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던 그 전체의 양을 측정하는 거고, SRM, PRM 질량 분석법 기반은 그 에펜 튜브 안에 있는 어떤 내가 원하는 특정한 단백질 하나를, 또는 뭐 많지는 않지만 하나 또는 두 개, 많게는 막 16개, 진짜 많게는 막 100개 정도 이상까지도 측정을 하긴 합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특정한 단백질의 양을 측정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빨간색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 것들이고요. 우리는 오늘 브래퍼드 어세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테인 A의 양을 측정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 설명 안 해도 아마 다른 데서 많이 배웠을 거라 간단하게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구조는 1차, 2차, 3차, 4차 구조고, 2차 구조는 알파, 헬릭스, 베타 시트로 대표가 되고, 3차 구조는 한 개 단백질의 3차원 구조, 즉 뭐 다이설파이드 본드나 아니면 이게 다이설파이드 본드 또는 뭔가 하이드로포비시티의 자기들끼리의 그 인터액션, 그리고 하이드로젠 본딩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똑같은 시퀀스더라도 뭔가 구조가 달라질 수도, 3차적인 그 3차원 구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설파이드 본드에 의해서 주로 생기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4차 구조는 단백질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자기들끼리 그 우리 하이드로포비시티 아니면 하이드로필리시티에 의해서 서로가 연결이 돼 가지고 구조를 이런 걸 우리가 4차원 구조라고 4차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 기능은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많습니다. 뭐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효소의 역할이죠. 근데 여러분들 효소의 역할, 그리고 뭐 신체 조직을 구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산염기 균형을 유지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틴 A는 기능이 뭔가요? 네. 기능이 항체의 FC 부분을 아주 바인딩을 잘하는 단백질 프로틴 A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프로틴 A 같은 경우는 항체를 정제할 때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공장에서는 이 프로테인 A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 가격이 비싸서. 여러분들이 지금 실험을 통해서 정제를 하긴 했지만 그 항체를 만드는 공장에서는 이 프로테인 A가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가 맞지 않아서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이즈 익스클루전으로, 나중에 배울 사이즈 익스클루전으로 정제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실험실에서 조그만 단위로 할 때는 이 프로테인 A를 사가지고 항체를 퓨리파이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을 확인하는 기술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들 단백질의 정량을 하는 정량 분석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브래퍼드 어세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백질에 있는 물질들이 코마시 G250이라는, 보통 CBB라고 하는 거거든요. 얘들이 단백질 사이에 끼어 들어갑니다. 단백질과 바인딩해서 블루 색깔을 띠게 되고, 오른쪽에 보면 위에 보면 단백질이 있는데 브래퍼드 어세이 솔루션을 넣게 되면, 즉 CBB G250이라는 솔루션을 넣게 되면 단백질이 많을수록 이게 좀 더 파랗게 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파랗게 변한 색깔 자체가 단백질이 많다는 의미이고, 근데 우리는 좀 수치적으로 데이터를 콜렉션해야 단백질의 양을 정확하게 얼마인지 숫자로 나타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595나노미터의 단백질을 595나노미터의 UV를 쏘게 되면 이 파란색 솔루션이 흡수를 하게 됩니다. 즉 단백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595나노미터
더해서 흡수가 더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의 양을 측정하게 되는 게 브래포드 어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 비색법 다른 색깔들이 있는데요. 뭐 로우리, 뷰렛 등이 있고 뭐 왼쪽 오른쪽 밑에 보면 비교를 해놨는데 그냥 우리는 다른 방법도 있고 뭐 비슷한 방법들입니다. 뭔가 그 단백질 사이에 끼어 들어가게 되고 아니면 색깔이 변하게 되고 색깔이 변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단백질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브래드포드 어세이는 1마이크로그램 정도의 감도가 있고요. 한 15분 정도 걸리고 리에이전트는 CBBG250이라는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다른 것들 다른 비색법들을 보면 구리 용액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질량 분석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건 그냥 그림만 보여드리고 아까 설명했던 중요한 포인트는 질량 분석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믹스처 중에 그러니까 셀 라이사이트 안에 있는 즉 큰 믹스처 중에 어느 하나의 단백질을 정량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AC를 통해서 분리하게 되면 하나뿐만 아니라 뭐 많게는 100개, 300개 뭐 이런 게도 측정이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오늘 그림에서 보면 왼쪽에 이 여러 종류의 단백질이 있고 그 단백질 중에 빨간색을 모은 다음에 얘들을 쪼개고 그 쪼개서 나온 프래그멘트의 양을 읽어드림으로써 그 프래그멘트의 양이 단백질의 그 특정한 빨간색 단백질의 양과 상응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들을 다시 말하면 빨간색의 단백질의 양을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앞에 있는 비색법이나 이런 것들하고 다른 점은 이제 믹스처 안에 내가 특정한 단백질의 양을 알고 싶을 때 질량 분석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브래포드 어세이는 원래는 셀 라이세이트나 아니면 셀 라이세이트라고 어떤 FN튜브 안에 있는 전체 단백질의 양, 뭐 여러분들은 전체 단백질이라고 해봐야 아주 퓨어한 프로틴 A를 만들기 때문에 그냥 프로틴 A 단백질의 양만 측정을 하게 되지만 보통의 경우는 FN튜브 안에 들어있는 여러가지 단백질의 양을 동시에 측정하는 거고 질량 분석 기반의 SRM, PRM 같은 경우는 어떤 믹스처, 셀 라이세이트 안에 어떤 특정한 단백질, 여기서는 빨간색이겠죠. 그 빨간색 단백질의 양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UV 흑광법은 보시면 왼쪽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프로테인은 보통 280나노미터. 280나노미터는 어디가 흡수한다 그랬죠? 네, 벤젠 링이 잘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280나노미터는 단백질, 그리고 DNA는 260나노미터를 통해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걸 보면 이제 지금 280, 260으로 표시되는 데가 있겠죠. 단백질 양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DNA 양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 봉우리가 높게 올라가게 되겠죠. 흡수하는 양이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걸 바탕으로 단백질의 양을 DNA 양을 측정하는 방식이 UV 흑광법이고요. 보통 스펙트로포토미터를 통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지금 왼쪽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립토판, 다이로신, 히스티딘, 그리고 페닐알라닌도 있는데 페닐알라닌은 빠졌네요. 얘들이 보통 흡수를 많이 하게 되고 보면 트립토판이 그래도 가장 많이 흡수한다라고 실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UV의 웨이브랭스를 만약에 200부터 300 정도까지 쭉 계속적으로 웨이브랭스를 바꿔주면서 쏘아주게 되면 왼쪽 위와 같은 그래퍼가 파란색 그래퍼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280이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업소션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단백질의 양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UV법이고요. 그리고 나노 드롭은 뭐냐면 그냥 지금 왼쪽 위에 있는 그림처럼 여러가지 파장을 측정하지 않고요. 그냥 나노 드롭은 280나노미터짜리만 계속 쏘게 됩니다. 쏘가지고 흑광도를 측정한 다음에 단백질 양을 알려줍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UV 흑광법을 그냥 단순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노 드롭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근데 나노 드롭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샘플이 한
2마이크로리터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스펙트로포토메트리 같은 경우는 최소 한 100마이크로리터, 200마이크로리터 정도 들기 때문에 지금 나노드랍이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샘플의 소모가 엄청나게 적기 때문에 이 나노드랍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쓰기도 아주 간편하고요. 저기 샘플 놓는 곳에다가 2마이크로리터를 올리고 뚜껑을 닫고 클릭만 해주면 한 10초? 짧게는 5초, 10초 직 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올려놓은 샘플의 단백질의 양은 얼마입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빠르고 간단하고 샘플의 소모가 적기 때문에 나노드랍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 오늘의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노드랍은 아마 어디지? 4층 중앙기기실에 가서 측정을 한번 할 거고요. 나머지는 브래포드 어세이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프로틴 A를 우리가 측정을 하는데 가장 실험하는 방법은 브래포드 어세이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탠다드 커브를 그립니다. 내가 알고 있는 단백질 양을 가지고 단백질 양을 증가시켜 줌으로써 그에 따라서 시그널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다시 이제 이 시그널이 선형을 이루는 구간에서 내가 프로테인 A를 측정했을 때 어떤 수치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내 단백질의 농도는 얼마나 되겠구나 다시 역으로 추정하는 형태입니다. 이게 우리가 스탠다드 커브를 통해 가지고 단백질의 정량을 하게 되겠죠.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솔직히 이 스탠다드 커브를 그릴 때 브래포드 어세이를 통한 스탠다드 커브를 그릴 때 가장 좋은 스탠다드는 프로틴 A겠죠. 왜냐면 구조도 같고 사이즈도 같고. 그렇지만 우리는 보통 BSA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일까요? 네. 프로틴 A를 정확하게 많은 양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예를 들면 여러분들 단백질 양을 정량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단백질을 말려가지고 아주 많은 양을 만든 다음에 물을 다 날리고 말린 다음에 저울로 측정하면 가장 정확하고 좋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많은 양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프로테인 A도 여러분들이 스탠다드를 사용해가지고 많은 양을 만들고 정확한 농도를 정확한 양을 알고 있는 프로테인 A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좋지만 그게 어렵기 때문에 대신 대체적으로 BSA를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스탠다드를 보통 BSA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 BSA를 가지고 이제 스탠다드 커브를 그리게 됩니다. 그 스탠다드 커브를 그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BSA를 가지고 10mg/ml의 솔루션을 먼저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BSA 단백질 농도를 달리하여 총 7개의 스탠다드를 제작한다. 아래에 스탠다드를 제작하게 되겠죠. 그 스탠다드를 다음과 같이 넣어줍니다. 지금 위에 스탠다드 솔루션하고 1mg/ml인데 이게 오타가 조금 났네요. 제가 조금 이따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탁 솔루션을 7개를 만드는데 거기서 하나는 1마이크로리터, 2.5마이크로리터, 5마이크로리터, 10마이크로리터, 25마이크로리터, 50마이크로리터, 100마이크로리터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분들 나머지 양은 부피를 갖게 하기 위해서 총 부피가 100마이크로리터가 되게끔 여러분들 다 나머지를 물로 채워줍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맨 마지막으로 100마이크로리터당 BSA의 최종 농도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첫 번째 튜브는 0.1, 두 번째는 0.25, 그리고 마지막은 10mg/ml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각조에서 생산한 프로테인 A 샘플도 100마이크로리터씩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샘플 양이 조금 모자라면 딜루션해서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최대 부피를 100마이크로리터를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100마이크로리터 그 스탠다드 7개 그리고 내 샘플 몇 개를 96일 플레이트에 각각 넣고 그런 다음에 200마이크로리터 CBB 용액을 넣어주고
쉐이킹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파이펫이 익숙치 않아서 그 거품이 많이 생깁니다. 거품은 그 팁을 가지고 뚝뚝뚝뚝 두드리면 아마 사라질 수 있으니 그 거품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품이 있으면 거품은 빛을 반사를 시키기 때문에 정확한 흡광도를 측정하는데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거품을 없애주고, 그 이전에 거품을 없애는 방법은 어떤 게 있냐면요, 그 파이펫을 아주 천천히 벽면에다 붙이고 이렇게 밀어 넣어주는 방식이 거품을 많이 만들지 않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UV 스펙트로미터를 이용하여 업소션 590 또는 595, 590에서 600 사이에 아무 때나 해도 차이가 없어서 595나노미터, 590나노미터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 UV 스펙트로미터는 저희 실험실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는 실험실의 건너편 실험실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 처리 방법입니다. 7개의 스탠다드 커브를 왼쪽 아래와 같이 그립니다. 왼쪽 아래와 같이 그리게 되고, 그리고 1차 추세선을 구하면 y ax 플러스 b가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된 다음에 r 제곱값이 0.99가 이상이 되게끔 세츄레이션이나 직선을 벗어나는 것들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한 y ax 플러스 b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한 4종이라면 지금 4종 정도의 샘플을 가지고 농도를 각각을 구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4종의 샘플 농도가 이 리니어한 레인지 안에 들어오는지 아니면 내가 측정한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걸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들 얘들은 못 쓰게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측정한 스탠다드 커브를 벗어난 농도, 벗어난 흑강도를 가진 데이터는 사용하지 못하고, 대신 이제 너무 단백질이 진하다 그러면 딜루션을 해가지고 사용하면 되겠죠. 2분의 1 딜루션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이때는 이제 리니어 레인지 안에 들어오는 거나 해서 이걸 사용하게 되면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농도를 측정한 후에 다음 실험, 즉 이제 뭐 AC라든지 아니면 엘라이자에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실험할 때 가장 좋은 농도는 1mg/ml로 양이 많은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솔직히 말하면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대체적으로 다음 실험들은 농도가 1mg/ml 정도로 하면 아주 모든 실험들을 다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틴 A가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1mg/ml 정도가 되는지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